고창 교육가족의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교 교장 성상원입니다. 2022학년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학년 교육과정의 종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학기 학부모 공개 수업을 앞두고 본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2022학년도 고창 학교 교육의 이해라는 영상을 만들어 김포 고창초등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학부모님들의 본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본교 교육 활동의 핵심인 빛깔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난 학교 자율과정 중에서, 즉 생태 전환 교육과정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숲을 담은 숲을 담는 생태숲학교 2022학년도 고창 교육의 이해. 먼저 본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홈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숲을 담은 학교, 숲을 닮은 학교, 고창 생태숲 미래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우리 1학년의 김성중 어린이가 한 4년 전인가 저를 그린 그림이랍니다. 이렇게 저를 학교에 일을 하는 어떤 친근한 외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서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은 여기 홈페이지의 인사말 중 선생님은 학생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부모님처럼 존경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배움터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다는 그런 경영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내용을 보면은 2017년 겨울 후관 성면 제거를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방학 때마다 이렇게 커다란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육 공동체가 그동안 이렇게 큰 불평 없이 하나하나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담은 결과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아침마다 아침 등교맞이 학생들을 만는데, 제가 교감 때 6년, 교장 때 6년 거의 빠짐없이 아이들 아침맞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본교 고창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잦은 전근 없이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즉 우리 학교 근무가, 선생님들은 5년이면은 근무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4.8 정도 될 정도로 올해 장기간 근속을 통해서 학교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4.6이라는 숫자, 교원능력 개발평가, 선생님들이 모두 다 4.6의 점수를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교의 내용을 보다 더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은 2016년서부터 2019년 본교는 움직이는 학교를 표방하면서 행복한 배움, 자기다움 찾기, 따뜻한 세계인을 향해서 힘써왔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생태 전환학교로서 생태, 배움, 도전, 민주라는 그런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교 교육의 기본 배경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교육 공동체가 우리 학교의 가장 최고의 배경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조화, 통일됨으로써 최고의 질서를 만들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우리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람들이 서로 고창초등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고창 교육과정 편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본교의 교육과정은 경기도 교육과정에 기반을 합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 지원하며 교사와 학교, 지역,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예로서 1, 2학년 우리 어린 동생들에게 성장 배려 학년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우리 1, 2학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어린 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 어떻게 맺는지를 지원하고, 여기 관계 형성 지원의 키워드는 자기조절,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내용을 조절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 또는 선생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보다 더 신경 써 가르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성장이 아직 유치원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연계해서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놀이 속에서 즐거움과 같이 학습을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습 지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1학년 친구들이 학교에 왔을 때 가장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한글 익히기나 수개념 익히기 또는 바른 학습 습관, 자기의 학습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등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 배려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과정의 특징이 교사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국가교육과정을 선생님이 지역에 맞춰서 선생님이 학생을 중심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개발해서 학생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교사의 일반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이고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해서 서로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도 우리가 점수,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기 초에 비해서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돕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정으로서 교사가 학교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시수 감축 및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본교는 생태 전환 교육, 즉 학교 생태 숲을 이용한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는 크게 학교 교육이 교과 교육 위에 생활 교육이 있습니다. 이 생활 교육은 과거에 생활 지도라는 말을 썼는데, 생활 지도라는 뜻은 교사가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한다는 개념이고, 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서로와 교육 공동체 간 갈등으로 관계가 훼손되었을 때 갈등 당사자들에게 처음 다시 되돌리는 관계 회복이라는 의무를 주어져서 치유나 자비, 조정,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활 교육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실천하는 이렇게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태전환 교육과정의 편성 배경이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생태전환, 즉 생태교육, 생태놀이 뭐 이런 말들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고 학교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과연 학교 생활은 어떤 마음일까? 또 마음의 빛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빛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어둠 침침한 마음의 빛을 바꿔주려면 학교, 가정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라는 어떤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참된 배움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배움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고민해서 우리가 생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학생들에게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고 배움에 대한 도전도 해보며 서로 학생 간 협력, 공존하는 그런 것을 배우고자 만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교육과정 속에 담아냈습니다. 고창 생태숲학교의 우리가 생태숲학교의 정의는 우리가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상생관계를 주도적으로 배우며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전환교육 핵심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숲 안에 사는 사람 안에 있는 숲이고 인간상으로는 삶의 주인으로 자연과 상생하는 지구 생태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생태, 미래에 대한 배움으로 배움, 삶에 대한 도전으로 도전, 함께 성장하는 자치로서 민주 네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중점 교육으로는 생태 감수성, 생명의 다양성, 기후 환경 교육을 다른 학교보다 더 심화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습을 크게 생태학교, 민주학교, 스마트학교, 늘품학교, 마을학교의 체계를 갖추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간을 우선 생태적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놀이공간의 생태숲을 아래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었습니다. 꿈나무 놀이터, 나무 그린 가든, 늘 푸른 언덕, 인디안 캠프, 숲속 놀이터, 키끌터 등을 아이들의 참여자 설계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비정형 놀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생태 민주심으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질 개발의 생태숲을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 중점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꿈날의 공연장도 만들고 생태 휴게소도 만들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놀제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놀제라는 공간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학부모 공개 수업 때 학부모님들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서는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협력의 해결을 통해 진취적인 생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 발전의 생태숲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숲속 학습터, 꿈의 텃밭, 꿈의 연못, 금빛 연못, 푸른빛 산책길, 만들어가는 도토리 동산, 그 다음에 작은 생물과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함을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지구 생태 시민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을 실천하고인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크게 생태 전환 교육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두 가지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 속의 생태 전환 교육은 우리가 생태 환경 노래도 부르고 두 발로 문으로 걸어서 등교도 하고, 그 다음에 습다순이 학생 동아리도 만들고, 학부모 마을교사 놀이아트도 만들고, 생태에서 공간 조성도 도토리 동산도 만들어가면서 등굣길 음악회도 하고 생태놀이, 생태 엑스포, 꿈의 텃밭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생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휴식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속 생태전환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교육과정이 있고 학교 자율과정, 학생 선택과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교과 적용과정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교과를 배우는 거고요. 학교 자율과정은 아까 학교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공동체가 같이 원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자율로 선택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자율과정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생태전환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과정은 학생을 위한 삶과 연계된 학습 주제를 정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 맞춤 주도적인 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사건 중심 실제 삶과 연계된 학습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달력의 지구의 날, 무슨 환경 보존의 날 이런 등등이 실제 삶과 연계된 그런 교육 활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은 범교과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의 중심에 탐구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블렌디드 러닝과 보편적 학습 설계를 개발해서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어떤 학습 내용물, 누적물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태 전환 교육과정, 교육과정 속의 생태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는 전체 주제를 전학년 공통과정으로 건강한 삶 프로젝트, 학생 주도 학교 공간 설계 프로젝트, 탄소 중립 프로젝트, 함께 가자 프로젝트를 네 가지를 이렇게 공통과정으로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학년 군별, 학년 특징에 맞게 시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삶 프로젝트에는 1학년은 15시간이 배정됐고 2학년은 15시간, 3학년 5시간, 4학년은 없고 5학년은 13시간, 6학년은 10시간 이렇게 학년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시수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같이 아는 세 번째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서 학교에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에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여기는 3R, 즉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제로 웨이스트 등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마을 학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생태전환 교육과정, 즉 전체 시수는 학교에서 교과 교육과정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를 또는 이래서 전체 시간이 우리가 30시간, 2학년 30, 3학년 46, 4학년 30시간, 5학년 30시간, 6학년 38시간 전체 교육 과정 속에서 일부분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건강한 삶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주요 활동을 세세하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3학년의 교육활동 내용이거든요. 3학년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 학년이 모두 다가 생태 5월에 생태놀이를 하고 10월에 생태숲 엑스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주도 학교 공간 설계 프로젝트 등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3학년 내용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피내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생태 감수성, 생명의 다양성, 우리가 기후 환경 위기 교육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시, 즉 여기 보면은 사회 국어에서 국어, 자율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교과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시수를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자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를 통해서 장시간의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함께하는 생태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 속 생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교육 과정 속의 생태 교육으로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우리가 이제 세계 고창 생태숲에서 생태숲 공연도 하고 생태 체험 놀이도 하고
또 생태 놀이도 하면서 공연, 캠페인, 뭐 꽃재배 여러 가지 부수 활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한번 우리가 지구 생태 시민 상식업 해가지고 십자말 풀이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갖는 시간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태숲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놀이입니다. 뭐 여우야 여우야 놀이, 그 다음에 황새다리, 뱁새다리,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 박쥐와 나방 같은 놀이를 생태숲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왜 학교가 그러면 이와 같이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고 있나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기의 지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후 변화의, 특히 기후 변화의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2도시가 있고 1.5도시, 1도시입니다. 이 2도시가 티핑 포인트라고 되는데, 티핑 포인트는 어떤 일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거대한 일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지구의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결국 1.5도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상승하는데 막자라는 그런 약속을 많이 하는 걸 보셨죠? 그 정도로 이 1.5도씨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서 굉장히 삶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보면은 1880년도에서 2012년까지 전 지구가 0.85도씨가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는 2020 이후부터, 즉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1.1도씨가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가파른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러한 내용이 만약에 1.5도씨에서 2.0도씨로 상승 시 예측되는 데는 이렇게 아래 파란 내용과 같이 IP75호수에서는 17억 인구가 극심한 더위를 5년에 한 번씩 겪고 해수면이 10cm, 산호초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빈곤과 환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죠. 얼마 전에 115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서울을 물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8월 9일입니다. 이 동작동이나 어떤 서초 보면은 비의 양이 426mm, 40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하철이 물이 잠기고 도로가 차량,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이런 하나의 예로 일련의 현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mm 이상의 폭우 일수가 281에서 425일로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또 시간당 80mm 이상도 폭우도 2배 급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상기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인당 국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우리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바로 이런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 초등교육부터 녹색 전환 교육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 학교가 먼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두 발로 대회를 했습니다.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노랑 초록 채소 무지개 밥상으로 알록달록 내 친구 지구 룰루랄라 웃지요. 비행기 타고 날아온 빵과 오렌지에 그 길 따라 탄소
우리가 학생들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지난 4월 20일 날은 지구의 날 해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집콕 소등 행사를 한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천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노래입니다. 발자국 지우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글두글 내들이 따라 생긴 단소 발자국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요. 타닥타닥 룰루랄라 조금씩 줄어가는 단소 발자국 가벼운 싱싱함을 가지고 자전거를 가요. 종이컵과 컴퓨터 사용은 단소 발자국을 늘려가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생겨 여러분 사용을 줄이고 걷는 습관으로 남은 단소 발자국을 깨끗이 지워요. 우리가 해봐요. 우리가 해봐요. 지난 6월 23일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공동체 선언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가정과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성실히 분리 배출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적극 실천한다.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었지만 이렇게 꽃을 피웠을 때는 아주 또 다른 나무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생태에서 어떤 모든 생물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학교 교육의 이해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학부모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